그 술 먹지 마! 그날 어머니의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고 평범했던 우리 집은 지옥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 오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자, 서진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잔 어때? 사위 태호가 정성스럽게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다정해 보였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서진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여보, 괜찮아요. 저 술 잘 못 마셔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가족들이 다 모인 날인데 어머님께서도 좋아하실 거야. 태호는 그렇게 말하며 서진 앞으로 술잔을 밀어주었어요. 서진이 망설이며 잔을 집어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 술 먹지 마. 김영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동시에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서진의 술잔을 탁 쳐냈죠. 술잔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술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니, 서진이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앉아있던 기태가 반사적으로 날아오는 술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잔은 기태의 손에 걸려 멈췄지만 그 안에 남아있던 술 몇 방울이 그의 입술에 튀었죠. 기태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핥았어요. 오빠 괜찮아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기태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기태가 목을 움켜쥐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더니 입에서 선홍빛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죠. 기태야.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서진도 창백한 얼굴로 오빠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기태는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119, 빨리 119 불러요. 거실에 함께 있던 복래 씨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그런데 이상한 건 태호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태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만은 멀찍이 떨어져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영자는 쓰러진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태호를 똥똥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차올랐죠.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태호는 영자의 시선을 받자 급하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기태 형이 너 입 다물어. 영자의 차가운 말에 태호는 움찔했어요. 서진은 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하며 말했죠. 어머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오빠가 구급차 왔어요. 복래 씨의 외침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급 의료진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오더니 기태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환자가 무엇을 섭취했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을 때 영자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술이에요. 소주를 조금 마셨는데 바로 이렇게 됐어요. 다른 약물이나 음식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소주 몇 방울 뿐이었는데 구급대원들은 기태를 들것에 옮기며 바삐 움직였어요. 영자와 서진이 구급차를 따라 나가려 할 때 태호도 함께 나오려고 했죠. 나도 같이. 당신은 여기 남아서 정리나 해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지만 서진은 어머니를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죠. 구급차가 떠나간 후 태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바닥에 떨어진 술잔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는 당황함도 걱정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죠.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 같은 것 말이에요. 복래 씨가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으면서
태호를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참 이상한 일이네요. 술 몇 방울 가지고. 네,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태호가 대답했지만 복래 씨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진짜 놀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실 2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태호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여놓던 그날부터 영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딸의 새 남편이라며 소개받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었죠. 그 남자의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영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서진은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세요라고 했고 기태는 그냥 조심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죠. 심지어 복래 씨마저도 요즘 사위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자는 혼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가 은근히 서진을 조종하는 것 같다는 느낌, 밤늦게 혼자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영자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영자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이 그 술잔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 병원에 실려간 건 기태가 아니라 서진이었을 거라는 것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평범해 보였던 사위가 어떻게 가족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으려 했는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예리한 직감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를요. 2달 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어요. 영자는 마당에서 김장 배추를 다듬고 있었는데 서진이 한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뒤로 키 큰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따라왔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태호라고 합니다. 태호의 인사는 완벽했어요. 목소리도 다정했고 자세도 반듯했죠. 하지만 영자는 그 순간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뭔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서진이가 말하던 그분이시군요. 영자가 손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태호는 즉시 영자의 팔을 부축하려고 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아직 그럴 나이 아니에요. 영자가 살짝 손을 뿌리치자 태호의 눈에 잠깐 다른 표정이 스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어머니, 태호 씨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결혼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서진이 수줍게 말했어요. 영자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봤죠. 서진이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요?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세요. 거실로 들어가면서 영자는 태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옷차림은 깔끔했고 말투도 정중했죠. 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님, 서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잘 살겠습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영자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죠. 너무 매끄럽고 너무 계산된 것 같았거든요. 서진이는 내가 가장 아끼는 딸이에요. 혹시라도 상처 주면 안 돼요. 당연하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태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 경고음은 더욱 커져갔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기태가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기태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인사하더니 거실에 낯선 남자를 발견했죠. 아, 기태야. 너 온 김에 인사해. 서진이 남자친구야. 영자가 소개하자 기태가 태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기태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예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장태호입니다. 김기태요. 서진이 오빠고요. 두 남자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영자는 기태의 표정을 살폈어요. 기태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형님도 여기 사세요? 응. 아직 결혼 안 해서. 아, 그렇군요. 부럽네요. 저도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태호의 말에 서진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태호 씨,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영자는 딸의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호를 계속 지켜봤죠. 그런데 태호가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 뭔가 탐욕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영자가 짧게 대답하자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괜찮아요. 한참 됐으니까. 그런데 영자는 태호의 반응에서 진짜 미안함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영자는 간단하게 밥상을 차렸어요. 태호는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어른 먼저 수저를 드시라고 하고 반찬도 정중하게 권하고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서진이가 행복할 수밖에 없겠어요. 고마워요. 근데 태호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영자의 질문에 태호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자는 그것도 놓치지 않았죠.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요. 무역이요? 그럼 외국 출장도 많이 다니시겠네요. 그렇죠. 가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태호가 대답하는 동안 기태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기태는 평소에 말이 없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태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태호가 돌아간 후 영자는 기태에게 물어봤어요. 기태야, 저 남자 어떻게 생각해? 글쎄, 뭔가 이상해. 기태의 대답에 영자는 안도했어요. 자신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어떤 게 이상해? 말이 너무 매끄러워. 그리고 눈이 뭔가 차가워. 바로 그때 서진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태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서진아,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도 너무 의심이 많으세요. 태호 씨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호라는 남자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죠. 그냥 직감일 뿐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런데 그 달빛이 왠지 불길해 보였죠.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자신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2달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호는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왔죠. 서진과 데이트를 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영자는 그가 집안을 탐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님, 혈압약은 언제 드세요? 어느 날 태호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영자는 깜짝 놀랐죠. 혈압약요? 저 혈압 정상인데요. 아, 그래요? 서진이가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서진이 당황하며 반박했어요.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죠.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묻는 건지, 그것도 혈압약에 대해서 말이에요. 며칠 후 영자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였죠.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보니 태호가 약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영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태호는 여러 약병들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그중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약장을 정리하고 거실로 돌아갔죠. 뭔가 이상해. 저 남자가 왜 우리 집 약을 가져가는 거야?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아침에 약장을 확인해 보니 기태의 위장약이 하나 없어져 있었어요. 기태야, 너 위장약 어디 뒀어? 응? 약장에 있을 텐데. 어제까지 있었는데. 기태도 이상해하며 약장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다른데 옮겨 놓으셨어요? 아니야.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영자는 확신했어요. 태호가 가져간 게 분명하다고. 하지만 아직 서진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날 오후 복래 씨가 놀러 왔어요. 영자야, 요즘 서진이 남자친구 자주 온다며? 응. 그런데 복래야, 뭔가 이상해. 영자는 복래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호가 약장을 뒤진 일, 혈압약에 대해 묻던 일. 어머, 그게 정말이야? 응. 내가 직접 봤어. 복래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 남자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서진이한테 말하면 안 믿을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진과 태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복래 이모님도 오셨네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태호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래. 젊은이. 복래 씨가 태호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영자가 한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뭔가 수상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사드릴게요. 서진이랑 외식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죠. 태호가 다정하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거절했죠.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끼리 가세요. 그럼 안 되죠. 가족이 된 이상 어머님도 모셔야지. 태호의 말에 서진이 기뻐했어요. 어머니 가세요. 태호 씨가 좋은데 알고 있대요. 정말 괜찮아요. 복래 씨도 왔는데. 아, 복래 이모님도 같이 가시죠. 태호가 복래 씨에게도 제안했어요. 복래 씨는 영자를 흘끔 보더니 말했어요. 고마워. 근데 난 집에서 먹을래. 요즘 밖에서 먹으면 속이 안 좋더라고. 그때 기태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형님도 오셨네요. 같이 저녁 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기태가 거절하자 태호의 얼굴에 잠깐 아쉬운 표정이 스쳤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럼 서진이랑 둘이서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서진과 태호가 나간 후 복래 씨가 영자에게 속삭였어요. 영자야, 저 남자 정말 이상해. 너가 외식 거절하니까 표정이 확 변하더라. 그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말이야, 아까 그 남자가 부엌 쪽을 자꾸 힐끔거리더라고. 뭔가 찾는 것 같았어. 복래 씨의 말에 영자는 더욱 확신이 섰어요. 태호가 분명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늦게 서진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어머니, 태호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서진아, 어머니도 태호 씨를 좀 더 좋게 봐주세요. 제발. 서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영자는 말을 삼켰어요.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어요. 태호를 더 자세히 관찰하겠다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구름이 자꾸 달을 가렸다 보였다 했죠.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모르고 있었어요. 태호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며칠 후,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기태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도 태호 씨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기태야, 엄마 혼자 의심하는 게 아니야. 나도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수상해. 기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영자는 아들이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죠. 어떤 게 이상해? 일단 말투부터가 그래. 너무 완벽해. 진짜 감정이 들어있지 않다고. 기태는 평소답지 않게 말이 많았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엄마, 내 위장약 없어진 거 맞지? 응, 분명히 있었는데. 나도 확인해 봤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기태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거 봐. 내가 태호 씨 행동을 며칠 동안 기록한 거야. 영자가 메모지를 받아보니 기태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10월 15일 약장 뒤짐, 위장약 가져감. 10월 17일 엄마 혈압약 물어봄. 10월 19일 부엌에서 술병 위치 확인함. 10월 21일 서진이랑 보험 얘기함. 기태야, 이걸 언제? 몰래 지켜본 거야. 뭔가 이상해서. 영자는 아들의 세심함에 놀랐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어서 무심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꼼꼼히 관찰하고 있었다니요. 보험 얘기는 뭐야? 서진이 생명보험 가입했대. 태호 씨가 권했다는데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의미야? 엄마도 알잖아. 요즘 뉴스에서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 기태의 말에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지켜봐야 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어요. 태호와 함께였죠. 어머니, 오빠, 좋은 소식 있어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태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무슨 소식인데? 태호 씨가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가자고 해요. 영자와 기태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온천 여행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머님. 가족이 된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좋은 온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태호가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고마운데 나는 집에 있을게.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가족여행인데. 태호가 좀 더 강하게 권했어요. 그 순간 영자는 태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을 봤죠. 나도 안 갈 거야. 기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도 그러시면 서진이가 섭섭해할 텐데요. 오빠, 어머니, 제발 가요. 처음으로 가족여행인데. 서진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영자와 기태는 끝까지 거절했죠. 그럼 서진이랑 저만 가겠습니다. 태호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 아쉬움이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태호와 서진이 여행 계획을 의논하며 방에 들어간 후 기태가 영자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저 여행 절대 보내면 안 돼. 나도 그런 생각이야. 뭔가 이상해. 내가 복례 이모한테 부탁해 볼게. 서진이 설득하라고. 그날 저녁 복례 씨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영자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늘 태호 씨 뒤를 따라가 봤거든. 그런데
복래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 남자 약국에서 이상한 약 사더라고. 처방전도 없이. 어떤 약? 잘 모르겠는데 약사가 이거 위험한 거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태호 씨가 걔 약이에요 라고 하더라. 영자와 기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걔 약이라고? 응. 근데 그게 정말 걔 약일까? 걔도 없으면서. 복래 씨의 말에 영자는 확신했어요. 태호가 정말로 뭔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복래야, 서진이한테 여행 가지 말라고 해줘. 내가 벌써 말했어. 그런데 서진이가 안 들어. 태호 씨를 너무 믿어. 기태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 남자, 정말로 서진이를 해칠 생각인가 봐. 기태야, 우리가 막아야 해. 엄마, 내가 계속 감시할게. 그리고 여행 가는 날에는 기태가 말을 멈췄어요. 방에서 서진과 태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복래 이모님도 오셨네요. 서진이 인사했어요. 태호도 복래 씨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래. 복래 씨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태호를 쫓아다니며 감시한 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서진아, 여행 가기 전에 복래 이모랑 얘기 좀 하자. 영자가 서진을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그 사이 태호는 기태와 복래 씨와 함께 거실에 남았죠. 형님, 혹시 서진이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태호가 기태에게 물었어요. 별로 없는데? 그런가요? 요즘 조금 예민해 보여서. 기태는 태호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대답하지 않았죠. 복래 이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호가 복래 씨에게도 물었어요. 복래 씨는 깜짝 놀라며 얼버무렸죠. 뭘 말이야? 서진이 상태 말이에요. 아, 그냥 평소와 같은데? 태호는 복래 씨의 당황한 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부엌에서 영자와 서진의 대화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돌아왔어요. 태호 씨, 그럼 이번 주말에 출발하는 거죠? 서진이 확인했어요. 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요. 태호가 대답했지만 영자와 기태는 절대 그 여행을 보낼 수 없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어요. 태호의 진짜 계획이 온천 여행이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요. 토요일 아침 온천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여행을 미뤘죠. 태호 씨 죄송해요. 어제 밤부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괜찮아, 서진아.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지. 태호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영자는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짜증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가는 걸로 하죠. 네, 그럼 좋겠어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또 다른 핑계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여행을 방해하는 것 같았죠. 영자와 기태, 그리고 복래 씨의 은밀한 작전이었어요. 서진을 절대 태호와 단둘이 보낼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서진이가 여행을 꺼리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어느 날 태호가 영자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죠. 글쎄요. 서진이 성격이 원래 소심해서. 그렇군요. 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가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태호는 완전히 다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그럼 집에서 가족 모임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명절도 다가오고. 가족 모임이요? 네.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영자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태호가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려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영자는 태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집에서라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절 당일 복래 씨도 함께 모였어요. 태호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죠. 비싼 술에 안주까지. 어머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술을 가져왔어요. 태호가 예쁜 상자에서 소주를 꺼냈어요. 영자는 그 소주를 유심히 봤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소주였어요. 고생했네요.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태호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하게 굴었죠. 기태 형님도 오늘은 술 한잔 어떠세요? 나는 괜찮아. 기태가 거절하자 태호는 서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럼 서진아, 우리 둘이라도 한잔 할까? 저는 정말 술 못 마셔요. 괜찮아. 조금만. 태호가 소주병을 열더니 정성스럽게 잔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자는 이상한 걸 발견했죠. 소주를 따를 때 태호의 손이 잔 위쪽을 가리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떨어뜨리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호가 서진에게 그 술잔을 내미는 순간이었죠. 자, 서진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잔 어때? 서진이 망설이며 잔을 받으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죠. 그 술, 먹지 마. 영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동시에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서진의 술잔을 탁 쳐냈죠. 술잔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술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어머니, 서진이 깜짝 놀라며 외쳤어요. 태호는 얼어붙은 채 영자를 바라봤죠. 어머님, 이게 무슨... 당신 그 술에 뭘 넣었어요? 영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말씀을... 그런데 바로 그때 날아간 술잔을 잡으려던 기태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잔은 기태의 손에 걸려 멈췄지만 그 안에 남아있던 술 몇 방울이 그의 입술에 튀었죠. 기태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핥았어요. 오빠 괜찮아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불과 몇 초 후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으윽! 기태가 목을 움켜쥐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더니 입에서 선홍빛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죠. 기태야! 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서진도 창백한 얼굴로 오빠에게 달려들었죠. 오빠! 오빠! 기태는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복래 씨가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죠. 119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태호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태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만은 멀찍이 떨어져 서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도 걱정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마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짜증 같은 것 말이에요. 태호 씨,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서진이 외쳤지만 태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자는 쓰러진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태호를 똥똥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차올랐죠. 이 남자, 정말로 서진이를 죽이려고 했어. 구급차가 도착해서 기태를 싣고 갔어요. 영자와 서진이 따라 나가는 동안 태호는 홀로 거실에 남았죠. 그는 바닥에 흩어진 술과 깨진 잔 조각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젠장. 태호의 입에서 욕설이 새어나왔어요.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복래 씨가 바닥을 닦으면서 태호를 슬쩍 봤어요. 그런데 태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정했던 사위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죠.
태호 씨, 병원에 안 가세요? 복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금방 갈게요. 태호가 다시 가면을 쓰려고 했지만 복래 씨는 이미 다 봤어요. 그의 진짜 얼굴을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영자는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드시 태호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어요. 태호의 진짜 정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어머니고 여긴 여동생이에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단 환자분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의사의 말에 서진이 울먹이며 물었죠.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혈액에서 심장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디곡신이라는 성분인데. 디곡신이요? 영자가 되물었어요. 네. 심장병 환자들이 쓰는 약인데 정상인이 복용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구토, 부정맥,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의사의 설명에 영자와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기태는 심장병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약물이? 의사가 의아해하는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태호가 술에 넣은 거야. 의사 선생님, 이거 누가 일부러 넣은 것일 수도 있나요? 영자의 질문에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출된 농도를 보면 실수로 섭취했다고 보기엔 좀 높은 편입니다. 바로 그때 태호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는 걱정되는 척 연기를 하며 다가왔죠. 기태 형님은 어떠세요? 정말 걱정돼서. 태호 씨, 영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어머님. 당신이 그 술에 뭘 넣었죠?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당황한 척 연기를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소주만. 디곡신이라는 약 알아요? 영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디곡신이요? 저는 기태 혈액에서 그 약이 나왔어요. 심장약이래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호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건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요? 영자가 다그쳤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요? 바로 그때 복래 씨가 헐레벌떡 병원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죠. 영자야, 이거 봐. 복래 씨가 영자에게 작은 약병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태호 씨 차에서 찾은 거야. 방금 전에 경찰이 와서. 경찰이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내가 신고했어. 기태가 독살당했다고. 복래 씨의 말에 태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독살이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럼 이 약병은 뭘로 설명할 거야? 복래 씨가 약병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간병사가 다가와서 말했죠. 혹시 디곡신 찾으시는 거예요? 저도 심장병 환자 간병하면서 많이 봤는데. 간병사가 약병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거 디곡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태호에게 집중됐어요. 태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저는 그냥 당신이 우리 기태를 죽이려고 했어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저는 기태 형님을 해칠 생각이... 그럼 누굴 해치려고 했는데요? 서진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독살 시도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복래 씨가 찾은 약병, 기태의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 태호 씨, 이 약이 당신 차에서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태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여러 목격자들이 당신이 술잔에 뭔가를 넣는 걸 봤다고 하는데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태호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서진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태호 씨,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저를. 서진아, 미안해. 나는. 태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정말로. 태호의 고백에 서진이 주저앉았어요. 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보험금. 그리고 태호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영자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뭐요? 다 말해요. 어머님, 이건 더 복잡한 문제예요. 경찰관이 태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태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잠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호의 말에 영자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아직 더 큰 비밀이 남아있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복래 씨가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영자야,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저 남자 말투 봐. 뭔가 더 있어. 영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태호의 진짜 정체와 목적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기태가 의식을 회복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태호가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태호가 경찰서로 연행된 지 이틀 후 복래 씨가 영자 집에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영자야,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무슨 일이야? 복래야, 진정하고 말해. 복래 씨가 숨을 고르며 앉았어요. 그런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내가 어제 태호 씨 뒤를 쫓아가 봤거든. 뭐라고? 벌써 풀려났어? 보석으로 나왔대. 그래서 내가 몰래 따라가 봤지. 영자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그래서 뭘 봤는데? 젊은 여자야. 30살쯤 돼 보이는. 복래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태호 씨가 그 여자를 만나더라고. 그런데 영자야,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포옹하고 키스하고 완전히 연인 사이더라고.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불륜이었다는 거야? 그것도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서 들어봤거든.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복래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여자 아직도 살아있다고? 계획이 틀어졌잖아라고 하더라고.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그리고 태호 씨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라고 하더라고. 복래야,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그리고 또 들었는데. 복래 씨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여자가 보험금 얼마나 된다고? 라고 물어보더라고. 태호 씨가 2억 정도라고. 영자는 충격에 말을. 서진의 생명보험이 2억 원이었거든요. 그 여자 어떻게 생겼어? 키 크고 마른 편이야.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했고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 바로 그때 서진이 기태를 부축하며 들어왔어요. 기태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자주 쉬어야 했거든요. 어머니, 복래 이모님도 계시네요. 서진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영자와 복래 씨는 어떻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서진아, 잠깐 앉아봐.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기태도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주에 깊게 들었죠. 복래야, 너가 말해봐. 복래 씨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태호 씨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뭐라고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직접 봤어. 어제 태호 씨가 젊은 여자랑 만나는 걸. 그럴 리가 없어요. 태호 씨는 저를. 서진이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어요. 하지만 복래 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들은 대화를 전했죠. 서진아, 그 여자 아직도 살아있다고? 라고 했어. 그리고 보험금 얘기도 했고. 서진이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기태가 서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서진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오빠, 저는 정말 태호 씨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일방적이었던 거야. 영자가 딸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서진이가 너무 순수해서 속은 거야. 하지만 복래 씨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영자야, 내가 그 여자 사진을 찍었어. 뭐라고? 복래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몰래 찍었거든. 나중에 증거로 쓸까 해서. 사진 속 여자는 정말로 젊고 예뻤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인상이었죠. 이 여자가 공범이라는 거네? 기태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태호 씨 혼자 꾸민 일이 아니야. 바로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김영자 씨죠? 저는 태호의 여자친구 미경이에요. 영자가 깜짝 놀라며 스피커폰을 켰어요. 누구라고요? 장태호의 진짜 여자친구요.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도전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를요? 태호가 왜 당신 딸과 결혼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죽이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 공범이라는 거죠? 영자가 따져 물었어요. 공범? 웃기지 마세요. 저는 피해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태호가 저를 속였어요. 단순한 보험금 사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영자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다른 목적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게 더 많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에 중앙공원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혼자는 안 돼요. 그럼 진실을 영원히 모를 거예요. 미경이 전화를 끊었어요. 영자는 고민에 빠졌죠. 엄마 가면 안 돼. 위험해. 기태가 만류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 그럼 나도 같이 가겠어. 안 돼. 혼자 오라고 했어. 복래 씨가 나섰어요. 그럼 내가 멀리서 지켜볼게. 위험하면 바로 경찰 부를 테니까. 결국 영자는 공원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태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미경이 밝히려는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요. 태호의 정체와 진짜 목적, 그리고 과거에 얽힌 끔찍한 비밀이 드디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앙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미경은 영자를 보자마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셨네요. 당신이 말하려던 진실이 뭔지 빨리 말해요. 영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미경은 담배를 꺼내 피우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장태호.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진짜 이름은 강태수예요. 그리고 당신 남편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남편을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미경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당신 남편 김정호 씨,
건설회사 사장이었죠? 네. 그런데 그게 10년 전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영자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인부 한 명이 죽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 인부가 강태수의 아버지였어요. 뭐라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주고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 추락사시켰죠. 그런데 당신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어요. 유족들한테 적은 돈 주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그런 일이. 강태수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미경이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김정우와 그 가족들에게.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서진이와 결혼한 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당신 남편이 죽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복수를 시작한 거죠. 그 남자가 그런 목적으로. 보험금은 덤이에요. 진짜 목적은 김정호의 가족을 모두 없애는 거였어요. 영자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미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강태수가 단순히 돈 때문에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연루된 거예요? 저는 강태수와 진짜 연인이었어요. 3년째 사귀고 있었는데 미경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잠깐 참으라고. 그래서 당신도 공범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반대했어요. 미경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강태수가 제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알아? 라고.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강태수의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진이까지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미경이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태수를 막으려고요. 뭐라고요? 제가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도 연락한 거고요. 영자는 미경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됐어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강태수가 변했어요. 복수에 너무 빠져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제게 말했어요. 서진만 죽이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가족 모두를 없애겠다고. 모두를요? 당신도 기태 씨도 심지어 복래 씨까지. 영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이걸 보세요. 미경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김정우 가족은 모두 없애야 해. 태수야, 그만해. 이미 충분하잖아. 충분하다고? 내 아버지의 원한이 그 정도로 해결돼? 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죄 없다고? 김정우의 돈으로 잘 살았으면서. 녹음을 들은 영자는 확신했어요. 미경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럼 지금 강태수는 어디 있어요? 보석으로 나온 후 계속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미경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기 있어요. 영자가 돌아보니 멀리서 강태수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큰일 났어요. 강태수가 우리가 만난 걸 봤어요. 그럼 어떡해요? 당장 피해야 해요. 강태수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미경이 일어나려는 순간 강태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늦었어요. 도망칠 시간이 없어요.
영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복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래야, 빨리 경찰 불러. 강태수가 여기 와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강태수가 벤치 앞에 나타났어요. 그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죠. 미경아, 나한테 배신을 했구나. 태수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닥쳐. 강태수가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김영자, 당신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그게 끝이야?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 아버지는 당신 남편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잖아. 저희도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다고? 웃기지 마.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태수는 경찰차를 보자 이를 갈았죠. 이번엔 도망가더라도 언젠가는 끝을 낼 거야. 강태수가 도망가려는 순간 경찰들이 그를 에워쌌어요. 강태수 씨 체포합니다. 나라고. 강태수가 발버둥 쳤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어요. 연행되면서도 그는 영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절대 끝이 아니라고. 강태수가 연행된 후 영자는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미경이 영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체포됐지만 이 일로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강태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영자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기태를 돌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집에만 있었죠. 엄마, 서진이는 어때? 기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많이 힘들어해. 영자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럴만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거였으니까. 기태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가 진작에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기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오히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바로 그때 복래 씨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기태야, 몸은 좀 어때? 이모,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영자야. 복래 씨가 영자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서진이 상태가 정말 안 좋더라. 아예 방에서 안 나와. 그러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해. 복래 씨의 말에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서진이한테 가서 얘기해 볼게. 그날 오후 영자는 서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서진아, 엄마야. 대답이 없었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서진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서진아,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죠? 서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너가 바보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나쁜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니 말을 들었으면. 영자가 딸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서진아, 사람을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래도 그 남자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 누구라도 속을 수 있었어. 서진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영자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있잖아. 오빠도 있고. 어머니. 서진이 드디어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 사람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막았잖아.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는 괜찮아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일이면 퇴원한대. 제가 오빠한테 가서 사과해야겠어요. 왜 사과해? 쟤 때문에 오빠가 다쳤잖아요. 영자가 서진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서진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오빠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오히려 널 지켜서 다행이라고 했어. 그날 저녁 기태가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서진은 오빠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오빠, 정말 죄송해요. 야, 무슨 소리야. 너가 왜 미안해? 기태가 서진을 꽉 안아줬어요. 오빠가 제 대신 다쳤잖아요. 그럼 뭐 어때? 오빠가 동생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오빠, 그리고 말이야, 덕분에 알았어. 뭐려?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자도 두 남매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정말 그래. 이번 일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복래 씨가 저녁 준비를 도우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가족은 역시 어려울 때 더 끈끈해지는 거야.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태수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 재판에 가야 하나요? 서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가야지. 우리가 증언해야 해.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 다 같이 갈 거야. 기태가 서진을 격려했어요. 그래. 그 남자 얼굴 보기 싫지만 제대로 처벌받아야 해. 재판 당일 가족들은 모두 함께 법정에 갔어요. 강태수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의 다정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검사가 강태수의 범죄 사실을 낭독할 때 서진은 영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피고인 강태수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살인을 시도했으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공개됐어요. 강태수의 아버지 사건, 복수 계획, 그리고 살인 시도까지. 강태수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강태수는 살인 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서진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자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자. 기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래 씨가 말했어요. 영자야, 너의 직감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 복래야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 거야. 그날 밤 영자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강태수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봄이 찾아왔어요. 영자는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는데 서진이 옆에서 도우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배추 절이는 거 도와드릴게요. 서진아, 괜찮아. 너 손 거칠어져. 괜찮아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할 일이 없어요. 서진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음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정말이야? 네. 처음엔 사람을 믿기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겠어요. 영자가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우리 서진이가 많이 성장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엄마의 직감이었지. 바로 그때 기태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요즘은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서진아, 뭐해? 오빠 김치 담그는 거 도와줘요. 김치? 나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 배우면 돼. 가족 3명이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오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서진이 기태에게 설명해주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서진의 웃음소리였죠. 야, 너도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오빠보다는 낫죠. 남매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며 영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모습 보네. 복래 씨가 김치 담그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야야, 내가 다 봤다 아이가. 우리 서진이 완전히 좋아졌구나. 복래 이모님. 서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진아, 요즘 어때? 밤에 잠은 잘 와? 네, 이제 괜찮아요. 무서운 꿈도 안 꿔요. 다행이다. 그런데 김치는 왜 이렇게 많이 담가?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웃들 나눠주려고. 그동안 신세 많이 졌잖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김치를 다 담근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라 모두 편안해 보였죠. 엄마, 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 기태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그런데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대. 영자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지방이면 여기서 멀어지는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그런데 엄마, 기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느꼈는데 가족이 정말 소중해. 승진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기태야. 그래서 지방 발령 나면 거절하려고. 서진이 오빠를 말렸어요. 오빠, 그러면 안 돼요. 승진 기회를 놓치면. 괜찮아. 다른 기회도 있을 거야. 영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기태야. 하지만 너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엄마는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네. 복래 씨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영자는 정말 좋은 엄마야. 그때 서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갔어요. 잠시 후 카메라를 들고 돌아왔죠. 가족사진 찍어요. 가족사진? 네. 오랜만에 찍고 싶어요. 영자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복래야, 너도 같이 찍자. 나도? 가족도 아닌데. 뭔 소리야. 넌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복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찍어줄게. 서진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가족들 사이로 들어갔죠. 자, 다들 웃어요. 찰칵. 사진 속에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가족들의 따뜻한 미소가요. 사진 잘 나왔네. 서진이 카메라 화면을 보며 만족해했어요. 이 사진 꼭 현상에서 걸어두자. 영자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거실에 크게 걸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엄마, 이 김치 정말 맛있어. 그치? 우리 서진이가 도와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같이 해요. 그럼 우리 딸이 원한다면. 기태도 만족스럽게 김치를 먹으며 말했어요. 역시 집밥이 최고야. 오빠도 이제 자주 집에서 먹어요. 그럴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 복래 씨가 흐뭇하게 지켜보며 말했어요. 정말 보기 좋다. 이런 게 가족이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서진이 영자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다시 일을 찾아보려고요. 정말? 몸은 괜찮겠어?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 마음도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정말 씩씩해졌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날 밤 영자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지나간 일이 되었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달빛이 비추는 집안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와 있었죠. 가족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였죠. 영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가족은 무너지는 듯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거든요. 특히 영자 할머니의 모성 본능과 기태의 든든한 오빠 사랑, 그리고 서진이의 용기 있는 회복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족이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따뜻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가족 드라마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